흡수식 냉동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수식 냉동기는 실무도 해보고 전체적인 내용을 같이 살펴보는 게 좋은데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과 실무적인 이야기도 해보고 흡수식 냉동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수식 냉동기는 전기 압축처럼 기계적인 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계적인 일을 사용하지 않고 고온의 열, 연소열, 온수, 휴전기, 태양열. 연소열이라고 하면 우리 보일러를 의미합니다. 번으로 태우는 번으로 오일이나 가스, 도시가스를 태우죠. 이렇게 열원을 갖는 것을 흡수식 냉동기에서 고온의 열을 이용해서 냉방을 하는 것인데, 서로 잘 용해되는 두 가지 물질, 즉 저온 상태에서 두 물질이 강하게 용해하나 고온에서는 분리되는 것, 저온에서는 용해 상태, 녹아있는 상태이고 고온에서는 분리합니다. 그중 한 물질이 냉매작용을 하여 냉방을 하는 것이다. 이때 열을 운반하는 것을 냉매라고 하고, 가스를 흡수해서 흡수하는 물질을 흡수제라고 합니다. 흡수식 냉동기는 흡수기, 발생기 또는 재생기, 응축기, 증발기 이렇게 쓰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발생기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재생기를 용어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흡수식 냉동기의 4대 구성 요소는 흡수기, 재생기, 응축기, 증발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기체가 액체에 녹을 때는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을수록 커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설탕물에 설탕을 녹이면 계속 녹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도가 올라가야 된다. 이건 뭐죠? 액체에 고체가 녹을 때 쓰는 용어이고, 요 용어는 잊어버리시고, 요 용어를 어릴 때 배우셔가지고 기억을 많이 하시는데, 기체가 액체에 녹을 때는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을수록 커집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흡수식 냉동기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이거든요. 자, 첫 번째, 어떤 탱크 안에 물을 넣어 놓습니다. 물은 몇 도씨에서 끓죠? 100도씨에서 끓습니다. 100도씨에서 끓는다는 이야기는 대기압 하에서 끓는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압력을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증발을 시작합니다. 증발. 그래서 계속 진공까지 낮추면 0도씨까지도 증발은 할 수 있죠. 근데 0도씨가 되면 뭐예요? 동결, 즉 얼음이 얼어버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얼면 동파가 일어나죠. 동파는 무섭습니다. 얼음이 얼면 부피가 정확히는 9%가 증가하는데 약 10%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죠. 10% 증가하면서 이 용기가 파괴됩니다. 자, 그래서 물은 4도씨까지만 냉각을 하게끔 진공을 해야 된다. 뭘 한다? 진공하는 장치를 추기장치라고 합니다. 무슨 장치? 추기장치라고 하고, 물은 4도 이하로 내리지 않는데 진공압력 7mm이면 물의 증발 온도는 6도씨입니다. 진공압력 7mm이면 증발 온도는 6도씨입니다. 이 진공을 잡는 장치가 진공펌프이고, 요 진공펌프를 우리는
압축이 장치,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내는 장치. 그러면 이제 수증기가 증발하게 되겠죠. 수증기가 증발하면 수증기는 약 1300배 정도, 1300에서 1400배 정도 부피가 커집니다. 이 부피가 커지면 그냥 놔두면 이 밸브를 잠가놨다고 보면 더 이상 증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디로? 이쪽으로 도출시킵니다. 도출시키면 이 통은 흡수기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이 흡수기는 이 안에 리튬 브로마이드가 들어있습니다. 리튬 브로마이드인데 리튬 브로마이드는 고체입니다. 고체. 즉 소금처럼 생겼습니다. 소금처럼 생겼다는 이야기는 결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소금 결정. 소금 형태를 띠면 결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물에다가 리튬 브로마이드에다가 물로 녹여 놓는 거죠. 이렇게 놓으면 리튬 브로마이드 수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리튬 브로마이드 수용액이 계속 수증기를 흡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흡수시킨다. 이때 온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은 높을수록 수증기가 리튬 브로마이드로 들어갈 확률이 많아집니다. 이게 기본적인 흡식 냉동기의 기본 원리예요. 자, 근데 이 물이 추기로 해서 진공을 7mm까지 뽑았다면 증발 온도는 몇 도? 6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6도씨 물을 만들었네요. 6도씨 물을. 자, 컬러를 좀 바꿔서요. 6도씨 물을 만들고 나면 이제 여기를 열교환기를 설치하며 이렇게 열교환기를 설치하면 이 물이 열교환을 해서 냉수가 만들어지겠죠. 냉수가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가 6도씨 물이니까 이 냉수는 11에서 12도씨 정도의 냉수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원하는 공조기로 가게 됩니다. 공조기로 가서 찬바람으로 냉풍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사용하면 우리가 흡수식 냉동기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흡수식 냉동기의 냉매와 흡수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매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냉매가 물일 때는 리튬 브로마이드, 치화리튬이라고 합니다. 치화리튬 수행액을 쓰죠. 물을 써서 리튬 브로마이드 수용액을 씁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흡식 냉동기 부분인데 물을 냉매로 쓰다 보니까 0도씨 이하로 내린다 못 내린다? 4도씨 이하로는 절대 내리면 안 되고 일반적으로 6도씨 물을 사용합니다. 근데 암모니아는 증발 온도가 마이너스 33.3도씨까지 내릴 수가 있거든요. 이 암모니아를 증발시키면 뭘 할 수 있죠? 냉동을 할 수 있죠. 암모니아는 물에 약 800배 정도 희석이 됩니다. 800배. 그래서 물이 암모니아를 굉장히 잘 흡수합니다. 그래서 흡수식은 냉매가 물일 때는 리튬 브로마이드, 암모니아일 때는 물입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시험 출제 빈도도 많이 나오고 기억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흡수식 냉동기의 구성요소, 방금 본 증발기와 흡수기 구성은 똑같습니다. 차분차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자, 여기에 냉수를 넣어놓고 색깔도 같이 하죠. 이 안에 냉수를 이렇게 냉수를 넣어 놓습니다. 이렇게 냉수를 넣어 놓으면 물이
증발을 하게 됩니다. 물이 증발한다. 물이 증발하는 조건은 다른 거죠. 물을 증발하려면 아까 뭐 했다고요? 온도를 낮게 하고 압력을 높여줘야 되는데, 아니, 이제, 죄송합니다. 용해도죠, 용해도. 자, 증발하려면 압력을 낮춰줘야 온도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흡수기 냉동기를 돌리기 전에, 운전하기 전에 우리는 축이란 걸 먼저 해야 됩니다. 축이. 우리는 축이를 먼저 합니다. 예, 여기 안에 요 전에 요런 수원을 넣어서 여기 진공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진공을 만드는 장치가 무슨 장치다? 축이 장치입니다. 항상 거의 매일 아침에 흡수식 냉동기를 가동하기 전에는 축이 장치를 돌려서 진공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온 보일러를 켜게 되는데요. 보일러는 발생기입니다. 자, 이제 일단 증발기에서 압력을 떨어뜨렸으니까 뭐 한다? 증발한다 그랬죠. 증발을 한 수증기는 1300배로 커져서 어디로 간다? 흡수기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흡수기에는 뭐가 있죠? 리튬 브로마이드 수용액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속으로 수증기가 흡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사이에 진한 걸로 컬러를 바꿔서요. 그 사이에 우리는 냉수를 돌려서 이렇게 열교환을 시켜내면 찬 냉수를 우리가 돌려서 공족이나 브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거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자, 이제 이렇게 돌리고 펌프로 제가 잘못 그렸네요. 펌프가 밖에 가야 되는데, 펌프는 항상 흡수기로 가야 됩니다. 예, 흡수기로 가서 이렇게 흘러서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냉각 코일, 그 다음에 냉온 코일,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펌프를 통해서 흘러가는 요 라인이 결정이 되면 우리는 요것을 냉수라고 합니다. 냉수, 여름의 냉수,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요 냉수가 정리가 되면 계속적으로 찬물이 만들어지면 되겠지만, 흡수가 되지 않으면 찬물이 못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흡수를 시키고 됩니다. 흡수도 리튬 브로마이드 수용액에 이 흡수된 물의 양이 많아지면 흡수기도 이제 한계가 올 겁니다. 이 한계 오는 양을 이제 계속 흡수액을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는 온도가 낮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온도가 낮아져야 흡수가 잘 됩니다. 흡수기는 증발한 냉매를 흡수하여 증발기 내에 진공을 유지하고 흡수작용이 잘 되게 냉각을 합니다. 자, 냉각하는 건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이제 요 펌프를 용액 펌프라고 합니다. 용액 펌프. 무슨 펌프? 용액 펌프입니다. 용액 펌프로 이제 두 가지, 빨간색하고 파란색 제가 넣어놨죠. 이렇게 퍼서 발생기로 넣습니다. 발생기로 넣으면 여기는 리튬 브로마이드와 물이 동시에 존재를 합니다. 이때 보일러를 트거나 전기, 온수, 태양열, 수증기 등을 넣어서 보일러로 가열해도 못되죠. 이렇게 가열해도 여기가 끓을 거니까.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분리하게 됩니다.
뭐가 수증기가 발생한다고 발생기가 됩니다. 예. 온도가 낮았으니까 어떻겠죠? 흡수했고 온도가 올라가니까 수증기가 분리한다. 그죠? 그래서 분리된 수증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희석 용액을 가열해서 냉매를 증발시키는 것이 발생기다라고 정의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수증기가 응축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응축기로 가게 되면 응축기는 수증기로 가득 차죠. 수증기로 가득 차게 되면 이 수증기는 냉각수에서 냉각 응축을 하게 됩니다. 찬 냉각수에 맞으면 여기에 결로가 맺히게 되고 결로된 물이 아래로 떨어져서 물, 즉 냉매액이 아래로 고이게 됩니다. 이 고인 냉매액이 응축기에 고이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떨어진 액을 어디로 보내죠? 냉매 펌프를 통해서 증발기로 넣어주면 되는데 기왕이면 스프레이 노즐로 뿌려주면 증발할 때 잘 증발할 거 아니냐 이거죠. 온도가 낮은 온도에서 증발을 시키다 보니까 스프레이를 시켜줍니다. 스프레이를 시켜서 증발시키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냉매는 어떻게 흘렀죠? 증발기부터 보내줄까요? 증발기, 흡수기, 용액펌프, 발생기, 응축기, 냉매펌프, 증발기로 돌아오는 게 냉매의 순환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용액, 즉 희석된 용액이 용액펌프 발생기로 갔다가 수증기는 보내고 나서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보도록 하죠. 자, 어떻게 돌아오냐면 내려와서 이렇게 농축된 용액, 농용액이라고 합니다. 용액이 이렇게 흡수기로 들어오면 됩니다. 먼저 열광량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흡수기로 들어올 때 여기도 펌핑으로 이렇게 농용액 펌프를 써주기도 합니다. 펌프 써서 들어와야 쉽게 오니까. 근데 펌프가 없는 이야기는 여기 발생기는 압력과 온도가 높기 때문에 고압에서 저압으로 오니까 펌프가 없이도 스프레이는 됩니다. 스프레이 시키는 이유는 뭐죠? 표면적 큰 각 얼음이 하나 있을 때 녹는 시간보다 이 얼음을 갈라서 녹이면 어떻게 되죠? 갈라서 녹이면 요 각각의 표면적이 훨씬 커진다는 거죠. 표면적이 커져서 빨리 녹습니다. 이게 스프레이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스프레이 하는 이유가 요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펴주시고 스프레이해서 다시 농용액을 안에 넣으면 수증기가 계속 흡입이 되겠죠. 이게 발생기의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제 발생기 라인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열교환기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열교환기를 거쳐야 되는 이유는 자 이제 볼까요?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여기서 만들어진 이 용액이 이렇게 같이 지나가죠. 이 용액은 저온이다. 저온. 온도가 낮습니다. 이 저온이 결국은 올라가서 어디로 가죠?
발생기로 가서 고온이 돼야 된단 말이죠. 고온이 돼야 된다고. 근데 발생기에서 내려오는 이 농용액은 어떤 상태죠? 고온이어야 된다고요. 고온이라고. 이 고온된 놈을 열교환을 시켜서 내려오니까 저온이 열교환돼서 고온이 되고 고온이 열교환돼서 저온으로 바뀌는 겁니다. 왜 저온으로 바뀌냐? 우리가 저온이어야 흡수가 잘 된다 그랬으니까 어차피 내려와서 식혀줘야 되는 놈을 열교환해서 식힙니다. 그래서 얘는 1단 열교환 방식, 단단 열교환 방식이라고 합니다. 일중 효용 방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열교환기가 하나만 있으면, 한 개만 있으면 일중 효용 방식이라고 합니다. 일중 효용 방식은 발생기에서 정리되는 대로 정리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흡수식 용액의 일생활을 한 번 더 살펴보면 흡수기, 용액펌프, 열교환기, 발생기, 수증기 보내고 주고 나서 열교환기, 흡수기로 돌아오는 요 사이클 두 개가 분리돼서 움직인다. 냉면은 증발기, 흡수기, 용액펌프, 열교환기, 발생기, 응축기, 냉매펌프, 증발기로 돌아오는 라인, 한 라인. 용액펌프는 흡수기, 용액펌프, 열교환기, 발생기, 열교환기 거쳐서 흡수기로 돌아오는 라인 두 라인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일중효용 흡수식 냉동기가 됩니다. 이제 이중효용 흡수식 냉동기를 살펴볼 건데요. 자, 그 전에 응축기 라인을 먼저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축기는, 냉동기는, 전기 압축식 냉동기는 응축기, 여기 있는 응축기만 응축시키는데요. 흡수식은 응축기가 해야 될 일이 뜨거운 냉각수를 응축기로 가져가서 여기서 스프레이, 이게 뭐죠? 쿨링타워다. 쿨링타워. 쿨링타워 중에서 대향유형입니다. 그래서 내려오고 충진물이 있고 아래쪽에 받아서 스트레인을 지나서 플렉시블 조인트 쭉 내려와서 이렇게 들어가면, 펌프를 써서 이렇게 들어가면 끝이 나는데 흡수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응축된 액을 아래쪽으로 가져와서 어디로 넣는다? 냉각수 펌프를 통해서 이렇게 어디 넣어주죠? 흡수기에 먼저 넣어줍니다. 흡수기. 왜? 온도가 낮아야 흡수가 잘 되니까. 흡수식 냉동기. 그래서 흡수식 냉동기 냉각수가 들어가는 부분은 흡수기, 나오는 부분은 응축기, 이렇게 됩니다. 흡수기에서 냉각을 해주고 어디로 가죠? 응축기로 가서 사이클을 이룹니다. 자, 이제 같은 라인에 응축기 출구, 나오는 라인은 뭐다? 응축기다. 냉각수가 들어가는 라인은 뭐다? 흡수기다. 그래서 응축 라인까지 정리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일중효용에서 이제 이중효용을 제가 여러분과 살펴봅니다. 컬러가 좀, 화면이 좀 많이 어지럽지만 이렇게 한 라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많지. 죄송합니다. 조크입니다. 조크. 자, 이제 이중효용에 대해서, 이중효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중효용은 전문가들이 잘 설명하는데 이중효용은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중효용은 효율이 낮아서 사용하지 못한다.
이중 효용이 돼야 그나마 효율이 있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중 효용까지 이해할 수 있으면 전문가가 되겠죠. 자, 용액 부분만 설명하면 나머지 응축기 증발기 부분은 일중효용이나 이중효용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중효용의 용액부터 설명드리면 용액 흡수기에서 용액 펌프 이렇게 열교환기로 오는데 처음에 일중효용에 있었던 열교환기는 저온열교환기입니다. 저온열교환기. 저온열교환기를 타고 고온열교환기로 올라가서 농용액이죠. 농용액이 고온재생기로 갑니다. 농용액이 희용액이죠. 희용액이 죄송합니다. 희용액이 고온재생기로 들어가서 이제 보일러 버너를 통상 흡수식냉동이 버너로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왜? 연료가 가스나 오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나 온수, 태양열, 지열 등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것은 가스 사용 버너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일러에서 못 배우겠지만 노통 연관식 연기관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또 해수시키고 연돌 혹은 연도라고 하는데 연도로 연기를 뽑아내면 여기에 전기가 발생하겠죠. 이 발생한 전기를 이번에 아까 일중효용에 있었던 발생기로 집어넣어주면 이 전기가 뜨겁거든요. 고온 전기거든요. 고온 전기니까 여기도 가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응축기로 보내줍니다. 전기 사이클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수증기를 2번 가열해준다. 그래서 이중효용이다. 이제 용액은 고온재생기에서 뜨거워진 용액은 내려오면서 고온열교환기로 들어갑니다. 고온열교환기. 고온열교환기에 들어가서 한 번 더 되고 나서 저온재생기로 들어가서 여기서 고온재생기에서 증발한 전기와 열교환한 농용액, 중간 농용액이죠. 공조 냉동 기술은 모든 내용이 우리의 생활과 연관이 됩니다. 반복 학습하여 공조 냉동의 전문가가 됩시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긴 인생에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능사, 기사, 기술사까지 하셔서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